별이 남두육성. 남두육성이 슬프다? 아, 내 애인이 울고 있구나. 이런 겁니다. 심청전에도 나옵니다. 옆에 심청전에 성상우주명이 뭐 하늘을 보고 하니까 아, 두성이. 또 여러분 그 두성에 제일 유명한 건 소동파의 적벽부죠. 적벽부. 이게 소동파의 적벽부가 달이 두 주간으로 간다. 이게 북두칠성과 이 사이가 아닙니다. 견우정려성 사이가 아니에요. 남두육성. 요새 스텔라리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날짜, 소동파가 이 시를 읊었던 그 날짜, 그 지점에서 하늘나라를 그대로 별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빼어난 시죠. 제가 육사가 이 시를 썼던 그날 그 자리에서 스텔라리움으로 하늘을 봤거든요. 스텔라리움 지금 유료일 거예요. 빼어난 프로입니다. 우리 내가 태어났을 때 별자리가 어땠을까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술을 마시다가 오, 두성이 오늘 남두육성이 있네. 내 마음이가 저 남두육성을 보니까 내 친구가 생각난다. 이 남두육성이 뭔가 사인을 보낸다. 북두칠성이 남두육성이 아, 저 별이 좀 이상하다. 내 마음은 이가 아는 이가 저 하늘 끝에 있으니 노석청아 사아 무슨 돌의 전기가 내 술을 확 깨게 해. 술식은 잘 마셨는데 저 별의 남두육성의 별이 이상해. 그런데 갑자기 이게 해석이 될 수가 없죠. 넓은 돌이 뭐야? 제가 그렇게 해서 아, 저 하늘을 보고 아, 저 별이 반짝이는 게 이상해. 내가 북경을 가, 일시 쓰고 북경으로 가죠. 북경으로 가야 돼. 왜냐? 라오시, 내 형, 돌형, 석주형이 다 돌석으로 쓰거든요. 돌형, 석주형이 노는 형이란 뜻입니다. 석주형이 지금 나라에 술을 확 깨게 하네.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내가 북경 갈랍니다. 그래서 이제 북경으로 가요. 그래서 저는 이 한시는 육사의 가장 뛰어난 한시면서 짧은 시지만 와, 술 마시다가 하늘을 보고 멀리 떨어진 천혜지역, 아까 S라고 썼죠. 그래서 아까 제가 부제가 노란 청포 입은 나비, 그게 부제가 천혜지역 S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석주형을 노래하고 이게 육사가 시를 썼던 그 날짜의 별자리입니다. 이게 남두육성이에요. 땅 핏짝이 있죠. 그 달이 그 사이로 뚫고 갑니다. 육사는 루신을 아주 존경을 했습니다. 광년은 루신의 나그네 과객으로 번역된 시의 수필의 시와 같다고 이야기했죠. 루신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나는 차라리 고독할지언정 아무 개떼들하고 사귀지는 않겠다. 육사는 인생의 시 한 편이면 인생은 행복하다고 했는데 인생의 친구 하나는 외롭지가 않다. 그래서 육사가 이렇게 외롭습니다. 육사의 그 친구는 말을 띄었죠. 42년 여름 어느 날 육사는 만등 동산을 석주에게 서주고 밤에선 주엄 준한 흥려를 석정에게 헌정했는데 이때 이미 석정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육사가 봤다는 그 별빛이 그 남두육성의 이상한 기운이 야, 진짜 이게 하늘하고 통했나? 이런 생각. 그래서 육사가 북경으로 가죠. 가서 돌아가셨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 여행도 갔죠. 그래서 이 육사 선생이 이제는 감옥에 처했죠. 감옥에서 시를 두 편을 씁니다. 하나가 이병이라고 하는 분이 시신을 수습했는데 뜬 눈이었다고 그래요. 본인이 눈을 감겼다고 하니까 사실이겠죠. 뜬 눈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썼던 시 하나가 광야이고, 광야는 보인이니 고향을 노래한 게 아니겠는가. 또 하나의 시가 꽃이죠. 이 꽃도 이때까지 해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되지 않는다. 육사가 아마 광야만 썼으면
독립이 언제 올지 모르겠다. 그냥 절망에 박치기 하는 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 또 다른 시는 그래도 언젠가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 꽃은 알갛게 되지 않는가. 내 목숨 꾸며 쉼없는 날이요.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속 깊이 꽃 맹아리가 움작거려 제비때 까맣게 날아오길 봄이 오니까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 언젠가는 제비가 꽃을 찾아올 때가 있으니까 이 캄캄한 것 같지만 이 약속은 버릴 수는 없다. 시가 제일 해석이 안 되는 건 이거죠. 육사시가 어려운 거는 한시에서 핵심은 기성정결할 때 전입니다. 시가 밋밋하게 직선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쭉 내려오다가 포도를 내다가 푸른 바다가 확 시가 한 바퀴 확 트는 걸 전이라고 해요. 한시의 생명은 전에 있습니다. 시가 밋밋하게 처음부터 끝이 결론이 예상되게 쭉 내려오면 시가 아니에요. 시는 중간에서 팍 틀어야 돼요. 여기 정결이 같이 있거든요. 갑자기 위에까지는 쉽죠. 독립과 희망을 노려. 근데 갑자기 한바다 복판에 용서섬치는 것. 바다 복판에 용서섬치는 것. 바람결에 타오르는 꽃승에는 그 용서섬치는 것에 꽃이 확 펴있다 이거죠.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물이다. 내 동지들 중에 그게 막 날아다니는 나비가 있다. 육산 나비를 노래한 게 꽤 있습니다. 호랑나비도 오지 않는 내 고향의 무덤은 있기만 불알라. 그건 왕소근의 묘, 불알묘 청총이라고 합니다. 나비 죽으면 무덤에 꽃이 있을까 나비가 오는 게 이제 정상이죠. 근데 여기는 그 극락의 바다 한가운데 꽃으로 된 성이 있는데 내 친구들이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고 있다.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거라. 친구야 하고 부른다.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게 어디겠느냐? 이게 수미산이거든요. 여러분 불교 때는 이게 수미산 모양의 백제 향로입니다. 이게 석굴암이거든요. 여러분 수미산 요래 생겼죠? 이게 바다 가운데 반대 원형으로 생겼다고요? 그걸 모양으로 한 게 석굴암이에요. 석굴암은 수미산 안으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지금 못 들어가게 막아놨습니다만. 근데 이 앞에 그 희한한 부처님의 졸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건달말. 여러분 건달 말 들어봤어요? 이게 본래는 그 좋은 말이에요. 부처님이 좀 어려운 설법을 하면 사람들이 막 좀 바로 어려워하잖아요. 아까 좀 호객도 하려고 하고 이러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그런 삐끼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건달말이에요. 부처님의 8명의 호의 비서들 중에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호객 잘하는 그게 건달말. 육사는 자기의 시가 또 하나가 있는데 나는 건달말. 본 이 수미산의 안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아니고 이 독립을 노래로 전하는 건달이다. 그래서 육사의 시에 나의 뮤즈라는 시는 자화성에 관한 건달바에 관한 노래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7바다를 건너서 수미산이 이렇게 생겼다는데 이걸 그림으로 그린 게 불화가의 만다라가 이거든요. 7바다를 그리면 쫙 여기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불교에서 수미단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도 이 불교를 수미산을 조선시대에 들어오고부터는 이게 아까 금으로 지은 금이 확 솟은 누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수미산을 뜻합니다. 또는 수미산만큼 부처님 극락세계만큼 뻑 가는 경치. 근데 그 강이나 바다를 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용금루입니다. 그 금이 나오니까 장사하는 분도 나도 금 날벼락 받아라 해서 용금옥이라고 있는데 한번 들러보세요. 음식도 유명한 집입니다. 문학유명에서 용금옥 이야기라는 책까지 있습니다. 이 용금루, 요거는 오대산 월등사에 있는데 지금 절에는 용금루가 별로 없습니다. 용배천가에 바로 나오죠. 아까 이 임금 자리를 보면 이 고려 태조가
에게 큰 명을 알리려 하면서 바다 위에 금탑이 솟으니 이게 용금루거든요. 그러니까 영남도에 용금루라고 붙였던 이유는 이게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그러니까 이게 야경도 좀 쏘고 물에 비치는 그림하고 이런 게 돼야 용금루라는 설명이 됩니다. 아홉 바다, 아홉천 금탑 바다 한가운데에 솟아있는데 그 위에 왕건이 올라있는 꿈을 꾸면서 고려왕조가 개창이 됐다는 거죠. 이만큼 이게 바로 한바다 복판 용서섬 치는 곳 용금. 이 글 쓴 사람은 모르겠어요. 인자는 산합니다. 제가 열심히 찾고 있는데 육사가 베이징 지하 감옥에서 먼저 죽어간 동지를 부르는 초홍가의 수미산이 등장하고 육사의 청포도의 주인공 윤세조의 고향집 인간의 수미산에 비유되는 아름다운 용금루가 있는 것은 과연 우연일까?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은 정연코 운명이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육사가 노래한 청포도 윤세주의 시가 뭐냐? 육사시의 팔하를 윤세주에 가는 거다. 본인의 자화상, 그게 일할 육사에게, 이게 지금 촬영이 되나? 또 하나 비밀의 세계, 이게 일할이다. 윤세주의 시가 7, 8할은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뭐 소강이 되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내가 오늘 강의가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밀양에 대표님 전화하셨을 때 중요한 강연이니까 사람들 많이 오라고 해주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육사의 시 자체의 문은 많지만 역사가 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선양할 것인가, 그래야 역사가 이게 살아나거든요. 시가 시로서가 아니고 역사가 역사로서가 아니고 역사를 잉태한 시를 외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국의 내 친구가 뭐 며칠 전에 여기 싱하이밍 대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천재 친구인데 제 주변에 천재들이 많아요. 근데 싱하이밍 대사가 내가 만난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 갖고 해서 야, 이 시를 싱하이밍 대사가 좋아한다. 알려주라. 그래. 가서 이야기했더니 뭐. 왜냐면 중국 사람들은 이 대화할 때 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노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원나라의 관도성이라고 하는 분이 아농사라고 하는 시예요. 여인의 시입니다. 이 남편이 아까 저 병풍7월 이 사람 글도 있습니다. 이 유명한 수에 가거든요. 이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이름 같이 생각해요. 너무 유명했어. 근데 이제 내가 나 정도 되면 첩 하나는 끼야 됐다 해서 부인한테 통보를 한 거예요. 내가 이분 여인 하나 첩을 들고 이렇게 마음 좀 잘 같이 삽시다 했더니 부인이 시를 썼어요. 그 시가 뭔가 하면 네 속에 내가 있고, 자기가 인형으로 빚었어. 당신하고 내하고 빚었다. 이걸 합쳐갖고 다시 빚은 부부시가 됐으니까 이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네가 있었어. 살아 생전에 당신하고 같이 베개를 하고 죽어서는 같은 관을 쓰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됐다? 이게 짬뽕이 돼버렸다 이거야. 예? 네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네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외교할 때 너무 우리 이제 친해졌다 이미. 지금 우리 이 빼도 박도 못한다. 한중 관계는 끊을 수 없다. 싱하이밍이 한국에 와서 기업인들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아까 참 시고한 표현이 참 적절합니다. 육사와 석정의 관계는 그냥 일반 동지애나 이걸로 설명하기가 참 힘들다. 반드시 어떤 선을 넘은 부적절한 네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내가 있어서 분리하기가 애매한. 왜? 청포도 육사가 썼지만 윤세주를 노래한 거예요.
이런 시들입니다. 육사시를 통해서 윤세주 석정선생이 다시 살아난 많이 썼죠. 따져봐도 오늘 이야기한 것만 해도 청포도, 연인기, 균한학력, 꽃, 이런 것, 절경, 석평. 윤세주라고 못을 안 박았지만 석정으로 대표되는 그런 분들. 근데 제가 아까 저녁 먹으면서 한테 제가 오늘 밀양에 일찍 왔습니다. 아는 분이 없어서 제 친구한테 노를 끼치면서 좀 오늘 밀양에 먼 데도 좀 가보자 해서 제가 밀양에 있는 나무를 보고 싶었어요. 어떤 밀양에 좋은 나무가 있나. 왜냐하면 석정에게 써준 것 같은데 해부가 안 되는 시가 교목이라는 시. 근데 이게 교과서에도 실리나 봐요. 그래서 뭐 교목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해석이 시원찮은 녀석들 육사시가 다 그렇듯이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의 끝이 나무의 그림자가 호수 속에 잠자르라 이거거든요. 지금 밀양에 이 교목이라는 게 큰 나무입니다. 명문 왜 이 벼락 맞고 했지만 살아있는 오래된 하늘의 뜻을 아는 하늘과 대화가 되는. 그럼 김만기 화백이 그러니까 제일 비싼데 그분의 호가 수화예요. 나무하고 대화한다. 여러분 나무하고 대화 많이 하시요. 이 나무는 하늘을 바치고 하늘하고 대화를 하죠. 그래서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두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가 이태백이에요. 그대는 강북에 떠도는 구름이요 저는 강남의 나무랍니다. 그걸 운수지교라고 해요. 구름과 나무의 사이. 나무가 됩니다. 하늘하고 나무는 사귑니다. 구름은 밑에만 싸돌아다니는데 구름과 나무가 만나면 매우 유익하죠. 비도 내려주고. 이 교목은 윤세주 석정선생이지 않을까 해서 밀양에 뼈난 나무가 호수하고 같이 있는 곳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호수 아니면 호수 같은 강가 명랑도도 될 수가 있죠. 한두 군데 다녔는데 앞으로 좋은 곳이 있으면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설명을 했으니까 육사가 돌아가실 때 아마도 고향을 생각을 했을 것이다. 고향에서 나는 죽었어도 사불류 쉬지 못할 것이다. 다시 천고의 뒤에 언제 될지 모르지만 백마 타고 오는, 아까 백마가 뭐라고 그랬죠?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초인이 있어 서로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누가 시킨다? 내가 시킨다. 화자. 그 내가 누구다? 나다. 내가 죽더라도 초인이 돼서 노래하게끔 하겠다. 죽었어도 두보처럼 쉬지 않겠어. 윤세주인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자기 시를 안 알아주면 내 가만히 안 있겠어. 계속 죽었어도 시를 쓸 거야. 꽃, 바다, 한바다 복판 용소숨 치는 곳, 바람길에 타오르는 꽃승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여러분 오늘 이제 강연 제목이 왜 청포 입은 나비가 된 줄 아시겠습니까? 예, 청포 입은 육사의 청포 입은 나비 윤세주 이렇게. 아까 부제는 육사의 천혜지음 S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가 아까 책을 펴내면서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만 저는 육사가 저한테 이렇게 찾아올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2017년에 나왔는데 2015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추석 때, 추석 연휴 시작하는 날 전신을 먹다가 야, 청포 그게 한자를 어떻게 썼더라? 말열청이었나? 불월청이었나? 하다가 그해 말까지 진짜 공자님 책에 나오는데 발분이 망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밥 안 먹고 보면 밥 먹다가 보면 식사 시간이 늦어져 버렸네. 이럴 정도로 푹 빠졌습니다. 육사의 가슴 깊이 들어갔을 때 금강석 같이 단단했다고 할 때 그 안에 자리 잡은 석정, 그때부터 제가 석정을 알게 됐죠. 진짜 육사가 사람이 까다롭거든요. 까칠한 사람이에요.
유행에도 민감해요. 그렇지만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매골수가 있는데, 아, 그게 석정하고의 관계였구나. 육사가슴 깊은 데는 석정의 도장이 찍혀 있었구나. 이런 걸 제가 새삼스레 발굴하게 됐습니다. 제가 1시간 정도 강연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요. 제 책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육사시에 대해 수능에 계속 나오니까 이 시를 바꾸려고 하면 국문학자들을 먼저 읽어야 되기 때문에 국문학자, 육사시 전공 국문학자를 대상으로 꼬치꼬치 썼어요. 그러니까 각지도 또박또박 다르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읽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재미있는 분은 미리 보시고, 제가 편지를 써달라고 하는데 언제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연구들이 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선구자는 미래를 잘 열어가야 되겠지만, 진정한 선구자는 늘 과거에 대해서도 새로운 빛을 던져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길을 잘 보려고 하면 잊혀진 보물이었던 과거도 끄집어내야 된다. 그 루신 선생이, 육사가 루신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추도서를 조선을 거의 깊게 연재를 했고, 그것이 육사의 문학의 출사부입니다. 루신 선생이 좋아하는 글 중에 자기가 만든 사자성입니다. 조화석습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우리 중학교 동기들한테 책을 주면서도 이 글을 많이 써서 줬어요. 이게 물론 어떤 해석하기 나름인데, 아침에 떨어진 꽃을 저녁에 죽는다. 그대로 아침에 이렇게 썰어보지 않고 꽃의 아름다움, 여러분 또 벚꽃 같은 거는 일본 말입니다만은 꽃눈이라고 그러죠. 떨어져 있는 거. 낙화. 이게 뭘까? 가슴에 담았다가 저녁에 줬다. 또는 우리가 어린 시절의 그 꽃다운 추억을 지금 지나가 보니까 인생의 저녁이 되고 보니까, 아침 때 그 꽃이 참 추억을, 제가 그래서 우리 중학교, 제가 청도에 중학교 나왔습니다만 동기들한테 책을 선물할 때 조화석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꽃다운 시절의 추억을 지금 다시 주워갑니다. 육사와 석정의 아름다운 꽃다운 추억을 지금 우리가 특히 석정의 고향인 밀양에서 잘 주워담아서, 육사도 참 아름다운 인간이거든요. 진짜 예쁜 인간이에요. 술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 술 고래들이, 육사가 술 제일 취해서 한 행동이 구두 벗는 것 정도예요. 안 쓰러진다 이거죠. 제 친구 천재가 그렇습니다. 아, 저기 그쪽 핀가 보다. 육사의 원천도 아름답거든요. 원천과 이 영남로 용건루가 있는 윤세주의 영혼이 청포도와 육사시를 통해서 다시 만나고, 아침에 그들이 부렸던 꽃다운 인연을 지금 우리가 다시 주워담았으면 해서 오늘 제가 이 강연을 기꺼이 임했습니다. 많이 지루하셨죠?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네. 정말 이때까지 하던 독립운동하고 또 시 문학 세계하고 네. 전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제가 네. 무식해서 그러는 이런 아니요, 저만 대강, 예. 그런 이때까지의 어떤 독립운동 기조를 보면은 뭐 투쟁이라든지 뭐 이랬는데, 지금 이제 시를 가지고 네. 독립운동을 하는 걸 네. 연구를 하셨어요. 예, 예. 네,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이런 연구를 하시게 됐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는 윤세주 선생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네. 육사 시를
예, 청포라는 단어에 예. 먼저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 육사 청포도를 이해를 하게 됐고, 예. 청포도를 쓰다가 보니까 이렇게 줄기 캐듯이 여러 시들이 예. 나오게 됐고, 예. 그 여러 시들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시안의 주인공, 이미지가 석정 윤세주가 나오게 됐고, 예. 그래서, 역사가 친구인 시인에 의해서, 예. 이렇게 역사가 시가 되는구나. 이거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지금 육사 책까지는 써놨는데, 예. 지금 오늘 강의한 거, 시안의 역사가 윤세주가 어떻게 이렇게 숨쉬고 있는가, 이 자체가 별도로 더 강조되고 별도로 더 글로 쓰여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강연을 하게 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가치지향적 삶을 존경합니다. 여태 흘린 땀방울을 고스란히 모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8비트 시절 컴퓨터를 익혀 공무원 봉직 29년과 IT기업 셀파 시스템을 23년째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로와 CMS로 아주 편리한 과감 업무를 지원하오며 인류 최초의 알고리즘 짝퉁 방지 기술로 기사의 브랜드를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유튜브가 성공의 필수 요소가 된 시대입니다. 유튜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만만치 않습니다. 유튜브가 필요하시면 주저없이 제게 노크하십시오. 저랑 아이디 기반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시면 상생 효과가 극대화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